12월 5주차 2015년의 마지막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하겠습니다. 아바타2의 개봉일이 발표되었습니다. 헤이트풀 8과 레버넌트가 개봉 전에 유출되었습니다. 웹툰 원작 신과 함께 출연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내가 세상의 왕이다 라는 말을 하고 12년 만에 내놓았던 아바타의 후속작의 개봉일이 17년 크리스마스라고 감독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후속편은 총 3편이 있으며 한 번에 전부 다 촬영을 하고 매년 한 편씩 개봉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2편, 3편, 4편은 모두 독립된 이야기이며 총 4편의 이 이야기들은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바타의 디자인과 세계관을 작업 중에 있었으며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거의 다 처리가 되었고 판도라의 모든 크리처들도 대부분 다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네, 왕이다라고 한 게 누구죠? 제임스 카메론이죠. 아, 감독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오스카에서 2개 빼고는 모든 부분에 다 거기 올라갔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죠. 네. 98년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에서 다큐 부문 2개를 제외한 21개의 시상 부문 중 14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11개의 상을 탔습니다. 하지만 나무 주연상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바타가 그대로 나오나요? 그대로 나온다는 무슨 의미신지. 파란 형체? 파란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게- 전부 다 2편, 3편, 4편은 모두 독립된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전작이- 종족이겠네요. 그렇겠죠. 아, 이게 영화상에서 보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큰 행성이 있었고 주변에 조그만 돌덩이들이 떠다녔잖아요. 네네네. 아바타 1편이 그 돌덩이 중에 하나의 행성에서 난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본편 얘기도 하진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아. 위성 중에 하나를 다룬 거기 때문에 그럼 아바타 새로운 뭐가 종족이 계속 네, 뭐 그렇죠. 나타날 수도 왜냐면 있겠네요. 아바타라는 영화의 주제가 말 그대로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어서 조종을 해서 그와 융화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겠죠. 그거는 아마 이제 이어갈 것 같아요. 그거를 맥락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종족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2탄, 3탄, 4탄이 되는 거 아닐까,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근데 그 아바타라는 거 네. 자체가 그 행성에 간 종족하고 비슷한 형체의 아바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DNA 가진. 형체를 네. 형체를 계속 바꿔서 다른 종족에 대한 아바타를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겠죠. 아마도 기초 그럴 기술은 수도 있으니까. 있고요. 근데 파란 친구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다른 행성에서도 그 종족이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아마 이번에는 바다로 갈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바다 빠돌이기도 하고요. 아, 타이타닉 만든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원래 타이타닉을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타이타닉 잠수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했는데 그 제가 자기 돈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바다 탐사하려고. 예, 바다 탐사하려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갖다가 전부 다 자기 실제로 봐야겠다고 다 들이부어서 이제 바다를 탐험했어요. 그리고 돈 다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제작비가 기합소에 불어나고 해가지고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바타가 어떻게 보면 그 2가 기대가 되면서도 예. 1이 텔레비에서 너무 많이 재방송을 해서 음, 질렸어요, 뭔가 약간. 그럴 수도 있죠. CGV인가 어디선가 예, 케이블 기집애. 케이블에서 채널 계속 돌려서 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추석 영화로도 하지 않았어요, 벌써? 글쎄요. 저 TV를 명절 영화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했던 것 몇 번 같아요. 했겠죠. 예. 예. 그래서 공중파에서도 와, 했겠죠. 이게 약간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2 나오면요, 뭐 3, 4는 뭐 저희 이렇게 할아버지 되면 나오나요? 아니 매년 한 편씩 나온다고 하니까. 아, 와, 그럼 정말 많이 찍었나 17년 보네요. 크리스마스에 2편 나오고 18년 뭐 크리스마스는 언제 또 이제 아. 3편 나오고 계속 하나씩 네. 나오겠죠. 디카프리오가 이번에 오스카를 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와 쿠엔틴 타란티노의 헤이트풀 8이 개봉도 전에 유출되었습니다. FBI는 유출의 원인이 오스카 시상식에 앞서서 이 영화의 시사용 DVD를 받아본 알콘 엔터테인먼트사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내부자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한테는 이 영화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장고의 후속작으로 기획했던 이 영화는 시나리오 구성 중에 독립된 다른 영화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고요.
그런데 14년 1월 시나리오가 유출이 되면서 쿠엔틴 타란티노는 영화화를 포기하고 소설로 재편집해서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 4월에 시나리오를 그대로 다시 영화를 찍겠다고 발표를 했었으며 내년 초 개봉 예정이었으나 개봉 2주 전에 영화가 유출돼 버린 겁니다. 또한 타란티노는 총 10편의 영화를 만들고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화가 그 8번째 영화입니다. 아, 네. 와 진짜 이거 개봉 이제 하잖아요. 곧 하죠. 아직 개봉 못했죠. 근데 레버넌트는 지금 막 홍보 들어갔는데 그렇죠. 예. 근데 유출돼 버렸네. 유출을 FBI가 수사를 하나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정 주에서 사건이 발생됐으면 그 네. 주에서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미국 전역 어디선가 뭐 다른 주에서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촬영을 했지만 알콘 엔터테인먼트사가 어디인지 모르겠거든요. 다른 주에 있으면 그거는 권한 바뀌기 때문에 FBI가 출동을 해야 돼요. 보통 FBI는 되게 은밀하게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서 제 해결을 머릿속에는 해주신다는- FBI는 엑스파일밖에 없어서. 뭘 더? 그러니까요. 엑스파일도 은밀히 나오지 이렇게 대놓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런가? 헤이트풀 걸리. 에잇은 예. 서부 영화 이제 그쵸, 쿠엔틴 예. 타란티노의 그 지가 야망이래. 뭐 어쨌든 엄청난 서부 영화인데 지금 이것도 지금 개봉 앞두고 있는데 이제 유출이 됐고 그렇죠. 지금 레버넌트도 이건 유출이 됐고. 서부극은 아니지만 약간 19세기 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유출이 됐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토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그럴 슬픈데요. 수 있겠죠. 찾아볼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자막 제작자들은 열심히 자막을 또 만들고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미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게 참 개봉작이 이렇게 유출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렇게 지나고 뭐 DVD가 출시되면 당연히 유출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근데 저 맡기기 힘들잖아요. 안타까운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요번에 상 좀 타겠다라고 이제 싶었는데.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네. 요번엔 정말 타겠다 그랬었는데 이제 유출이 되면 그만큼 관객이 많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불쌍해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아니에요. 이번에는 불쌍해서? 그래도 관객이 좀 많이 들어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극장에서 안 볼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해서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개봉해서 맞아요.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캠코더 들고 몰래 들어가서 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라도 봤을 것 같고 극장 가는 사람은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시장에서는 고객이 아닌 사람은 그냥 고객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것 그쵸, 같아요. 뭐 맞아요. 불법 MP3를 다운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예, 불법 영화를 다운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네. 사실 유료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제 생각엔 가격과 퀄리티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화질이 돈 주고 받는 게 화질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UHD 맞아요. 완전 FHD 정도 왜냐면 그 제 데이터 전송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FHD 느낌이 안 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LG U 플러스를 쓰는데 U 플러스 TV를 쓰는데 거기에서 100원관 이런 거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있어요. 100원관 이런 통신사에서 거는 그런 거 하나 해요. 네, 그런 거 잘 이용하거든요. 100원관 100원관 좋아요. 이건 좋아. 근데 이제 막 3,000원 이렇게 뭐라 그러죠? 3,000원이 아니라 만 원. 네, 만 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3,000원이 되는데 떨어지는데 맞아요. 만 원에 그 HD 화질이 아닌 그걸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 지금 TV로 보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네. 아. IPTV 같은 거. 저는 IPTV. 극장에서의 그 화면의 화질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되게 유심히 듣고 있었는데 아니죠. 지금 계속 왜냐면 뭐 그래서- 온 가족이 만 원에도 뭐 볼 수 있다는 예.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 만 원이면 아깝긴 하죠. 극장 가요. 극장 가도 지금 할인 받으면 8,000원이면 보는데 8,000원에 만 카드 할인까지 추가로 하면 뭐 1,000원 더 내갖고 뭐 7,000원 이렇게 또 깎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보면 장점은 그거죠. 보다가 멈췄다가 돌려봤다가 할 수 있다는. 아예 그게 어떤 장점이에요. 영화는 그런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리듬 끊겨서. 감독도 원하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건. 그건 그렇긴 하죠. 네. 예전에 사건 만화 중에 그 가우스 전자인가 그 만화 중에 그게 있었어요. VIP석에 앉으면 영화를 정지했다가 되돌려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의자가 있다고. 아, 극장에서 예. 그 한 사람을 과연 위해서. 좋을까요? 그렇죠. 예. 남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당황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지금 레버넌트는 꼭 극장 가서 좀 봐줘야겠네요. 네. 디카프리오를 위해서. 위에서.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가 롯데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영화화가 됩니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이 연출을 하고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마동석 등이 출연에 확정지었습니다. 신과 함께는 인간의 죽음 이후 저승세계에서 49일 동안 펼쳐지는 7번의 재판 과정 동안 인간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저승차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크랭크인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과 함께는 한국 영화 최초로 총 2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네. 왠지 하정우 씨. 예. 네. 왠지 죽은 사람이 하정우 씨일 것 같고. 자정우 씨는 저승차사의 리더이자 아, 인간에 그래요? 대한 애정으로 어. 고민하는 강림이라는 사람 역을 그러면 한다고 차태현 하고요. 씨가 죽은 사람인가요? 주지훈 씨가 죽었을 것 같아. 차태현 씨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아, 저승에서 재판을 그렇죠. 받는 인간. 네, 둘 중에 한 명일 장홍역.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지훈 씨는 냉철한 저승차사. 마동석 씨는 이승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성주신이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저승차사들과 다른 역들은 아직 발표가 안 됐네요. 네. 근데 이 네 분이 조합이 돼서 뭔가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었죠.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한 분 한 분이 거의 주연급 배우들이라서 그러게요. 모으기가 쉽지 그리고 않을 요새 텐데. 마동석 씨도 계속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라. 점점 예. 이분은 귀요미가 되고 있어가지고 근육 귀요미. 그렇죠.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제가 안 봐서 네. 이 웹툰이 엄청 유명했나 봐요. 영화까지 예, 만들어진 거 보니까. 이 주호민 작가님이 정말 뭐랄까 이야기 구성을 되게 잘해요. 되게 아. 흥미 있는 이야기들을 잘 쓰기 때문에 이 작가님 거 아무거나 보셔도 실망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죠. 네. 근데 요새 지금 그 뉴스를 하면서 예. 웹툰이 영화화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속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만화 그렇죠. 영화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지 또 원작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뭐 이 감독님께서 각색을 얼마나 많이 하실지도 많이 궁금해지는 거기도 하고요. 네. 이미 내용들을 영화를 웹툰을 본 사람들이 되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쵸. 사람들 위해서 네. 각색을 어떻게 할지 중요한 그렇죠. 거기도 하죠. 네. 네, 12월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내년 2주차에 돌아오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뵐게요. 다다음 주에 뵙고요.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